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고환율 했을 때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나라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나만 말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빼고는 전 국가들이 대부분 고환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름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역시나 잘 맞추셨는데요. 이 미국이 최근에 쏘아올린 킹달러 현상으로 사실 많은 나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를 유발하니까 각국이 자국 통화의 약세를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금 역통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경제 금융 전쟁,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서영태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 기자, 우선 이 방금 앵커가 얘기한 역통화 전쟁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시작한 역통화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말씀하신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역통화 전쟁은 이제 영어로는 reverse currency war라고 합니다. 예. 통화 전쟁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고 네. 역통화 전쟁은 이제 최근에야 생긴 개념인데 우선 통화 전쟁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통화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한 나라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나 외환 시장을 개입을 하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예. 달러에 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면은 네. 이런 소리 없는 이런 경제 전쟁이 펼쳐지는데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1달러로 1,100원을 살 수 있었고 네. 1,100원짜리 물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1달러로 1,200원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혹은 더하면 1,500원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1,5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화 약세가 돼 있는 나라의 수출 품목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하려고 통화 전쟁들을 펼쳤어요. 네네. 역사적으로 이제 글로벌 통화 전쟁은 20세기 이후에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네. 이 통화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한 건 2010년대인데 네. 그래도 이제 1929년 경제공황 때도 있었고요. 네. 당시에도 이제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겠다 근본 이제까지 포기할 정도였고 그렇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수출 목적으로 위안화를 이제 평가 절하한다고 위안화 그렇죠. 가치를 몰래 떨어뜨린다고 그런 눈총들을 좀 받았어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명백한 의심도 증거는 샀죠. 없지만은 이제 예.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뭐 컴플레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전쟁은 과거에도 벌어져 왔었고 네.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 특히 또 날을 세우고 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네. 예. 정리를 하면 통화 전쟁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수출 등에 이제 유리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춘다. 예. 제가 잘 그렇죠. 이해를 한 거죠. 전통적인 의미의 통화 전쟁이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좀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는 달러가 이제 베이스 커런시라고 해서 달러 원 이렇게 하잖아요. 달러 예. 그러니까 기축 통화 아무튼 표기를 하죠. 예. 아무튼 이제 환율 표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쉽게 우리 달러 원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환율이 높아지게 하는 거를 이제 통화 전쟁이었는데 네. 환율이 낮아지게 하는 걸 역통화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이제 높이는 거예요. 원화 네. 가치를 높이는 건데 예. 이제 달러 환율로 치면 이제 원화 가치를 이제 낮추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네. 수입 물가 상승을 막고, 예. 그리고 자본 유출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통화 전쟁의 주체는 이제 중앙은행인데 네. 최근 벌어진 역통화 전쟁은 미국 중앙은행 대 전 세계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싸움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연준이 이제 정책 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인다 이런 거는 뭐 주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네. 달러 인덱스가 뭐 2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네. 뭐 오르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이 유리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중앙은행의 가장 최고의 책무라는 거는 제1번 책무라는 건 물가 안정인데 그렇죠.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된단 말이죠.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1달러로 만약에 1,000원이 아니라 1,4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강달러가 뭐
우호적인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뭐 저희 그렇죠. 앓는 소리를 내지만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결국에 돈값이고 돈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그러면은 달러화 가치가 더 높으니까 달러화를 사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몰리고 달러화 매수 요인이 압력이 높아지고 예. 그렇죠. 뭐 결국엔 또 달러화에 물건을 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매력 자체가 높아진다고 그렇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강한 달러를 만들어서 예. 대부분 통화에 대해서 네. 강한 달러를 만들어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효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달러가 약세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입 물가가 이제 오르겠죠. 그렇죠. 예, 달러가 과거와 같으면 수입 물가가 아무래도 오르고 미국 기업이 원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근데 달러가 기업이 강- 그러면은 원가 부담을 느끼면은 판매가를 인상하고 네. 그럼 그 판매가 인상이 그대로 미국인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미국의 가게가 이제 씀씀이도 줄고 그리고 또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 중앙은행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백악관이 이제 반길 상황은 아닌 거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 핵심은 이제 물가군요. 그죠? 물가 안정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이제 중앙은행은 책무가 두 개 있습니다.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책무가 두 개입니다. 물가랑 그리고 고용인데 연준은 지금 물가에 방점을 찍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준이 이제 6, 7월, 9월 이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 예. 자이언트 스텝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뜻하고요. 네. 이거는 이례적인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11월에도 네. 마찬가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기준금리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킹달러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미국의 경기 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예. 이 강달러를 유발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떠안지 않고 다른 나라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셈이 된단 말이죠. 예. 결과적으로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법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달러가 강해지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1달러로 원유를 예를 들어 그 100달러로 예. 원유가 1배럴당 100달러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100달러만 있으면 1배럴로 원유를 살 수 있었는데 에너지를 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100달러였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200원일 당시에는 이제 12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12만 원이면은 맞죠? 예, 맞습니다. 12만 원이잖아요. 예. 12만 원이면 100달러로 원유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만 3천 원을 줘야지 100달러짜리 그렇죠. 1배럴 원유를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 상승 요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중앙은행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미국을 따라가느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연준이 이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어려움을 떠넘기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 네. 예. 이웃을 가난하게 만든다. Beggar my neighbor. 네. 이런 식으로 근린 궁핍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라고 합시다. 달러 환율이 1,400원대 돌파한 게 이제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고 그렇죠.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뭐 워낙 약세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또 악순환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고요. 워낙 약세니까 더 빠져나가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서는 환율이 올 연말에 1,500원 넘어서 1,550원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도 이제 수입 물가를 또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해 촉발된 네. 미국이 넘겨버린 그렇죠. 수입 물가 상승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역통화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한 상황이에요. 예. 예,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달러 매도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예, 네. 보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예, 달러 이제 매도를 하면서 원화 가치를 이제 높이고자 하는 거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FOMC 9월 FOMC 이후로 뭐 전제 자체가 다 바뀌었다 하면서 빅스텝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무튼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빅스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시사를 가능성을 했죠. 충분히 예. 언급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뭐 9월 FOMC 결과라던가 뭐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하는이 어떤 결정을 이제 하겠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하는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방금 소 기자도 얘기했지만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물가 상황에 집중하고는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강달러라든가 고금리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이렇게 방어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맞습니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미국 투자는 에버코어는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의 연준이 외환 시장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대 나머지 중앙은행이다. 네. 1대 다의 그렇게 싸움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미국 대 전 세계 예, 지금 싸움이 경제 되는 전쟁인데 예. 준기축통화국인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이제 역통화 전쟁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그 뭐 논란이 많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가 지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논란이 많았지만은 뭐 제가 뭐 115엔 뭐 이러던 게 지금 145엔까지 145 올라가고 그러고 예.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145엔 이쪽 선에서는 여기까지 더 올라가면은 좀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경제 좋은 거다 이런 네. 입장에서 반감을 하고 있었는데 네. 145엔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은행도 이제 개입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손 놓고 안 바라보고 있고 예. 뭐 이제 일본은행은 이제 달러엔 환율의 가파른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예. 일본은행이 이제 외환 시장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대비 엔화를 강세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네. 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맞습니다. 만에 외화 개입을 예. 했다니까 그 그렇죠. 심각성이 예. 상당히 느껴지는데 다른 국가는 좀 어떤가요? 뭐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뭐 예. 전 세계 곳곳에서 예. 저희야 뭐 늘 항상 보는 뉴스가 뭐 한국은행과 연준 뭐 이런 대응이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 주요국뿐만 아니라 뭐 신흥국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중앙은행이 그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지금 21일 날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그 다음 날에 13개 나라의 중앙은행이 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인데 네. 뭐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제 0.75%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올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스위스 프랑아가 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화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그 거기에 이제 바스켓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의미 있게 보이는데 스위스 네. 프랑아를 방어할 준비가 됐다. 그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잉글랜드 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물론 아까 뉴스백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운드화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예, 뭐 감세 정책하면서 영국 재정 파탄 우려가 있으면서 예.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 던지면서 뭐 파운드화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뭐 이건 또 사실 뭐 악재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달러화가 더 오를 요인이니까요. 네. 뭐 이건 사이드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0.5%포인트 올랐고 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뭐 기타 등등 많이들 올렸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에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시장 개입만 얘기하자면 뭐 칠레랑 인도도 외환 시장에 바로 개입하면서 달러를 매도했고 그리고 홍콩도 이제 홍콩 달러 페그제를 쓰거든요. 이제 1달러당 몇 홍콩 달러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 그렇죠. 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 달러도 매수를 했죠. 달러화를 매도하고. 네. 예.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만 지금 그렇죠. 환율 방어에 나선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도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아닌 좀 취약한 상대적으로 예. 그런 국가들도 상당히 고민이 더 심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말 이게 킹 달러, 갓 달러 현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금리 인상과 이 현상이 초래한 이 강달러 현상으로 어떤 영향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을 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역통화 전쟁에 대해서 좀 서칭하다가 보니까 뭐 중국 기사를 좀 봤어요. 네. 미국의 비판적인 기사는 중국 애들이 잘 쓰, 아, 중국 언론이 잘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게 옛날부터 이랬던 거다 하면서 뭐 그런 시각인데 미국 중앙은행 대 나머지 중앙은행이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미국이 이제 옛날부터 계속 다른 나라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예를 들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네.
금리 인상기 때 이제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랐을 거고 지금처럼 그렇죠. 그때 이제 달러화를 빌려가지고 석유를 채굴하던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네.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네. 예,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또 달러화 금리는 오르니까 달러화 빚의 상환 부담은 커지고 그렇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당시에 이제 부채 위기를 겪었다. 지금 미국이 그때도 이런 비슷한 짓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예. 또 90년대 중반에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동남아시아 쪽 자금이 다 미국으로 다 흘러 들어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동남아시아가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고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안 금융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도 미쳤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외환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로컬의 위기로만 생각했지만 당시에 동남아시아가 다 그랬단 전체적으로 말이죠. 예, 그랬어요. 대만도 뭐 예. 영향을 받았었고. 네네. 예, 여기에 더해서 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도 또 금리 인상이었어요. 연준에. 예. 근데 이 연준이 이제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강달러를 촉발을 했었고 음. 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이런 곳에 이제 페소화, 헤아라, 뭐 리라가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예. 그때도 이제 신흥국 위기다 하면서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전염이 될까봐 또 그때도 금융시장에서도 로컬 금융시장에서도 얘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경제 기사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외환 위기, 예. 뭐 경제 위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는 예. 거를 제가 좀 예.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여러모로도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데자뷰가 좀 있을 수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거 뭐 미국이야 뭐 자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예. 미국이야 뭐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데 사실 진짜 다른 나라 사정을 안 봐주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 사정을 전혀 안 봐주는 통화 정책인데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국제기구다 보니까 좀 뷰가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결정할 때는 좀 다른 중앙은행 정책도 좀 고려를 하고 그래야 되고 뭐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뭐 효력이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효력이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좀 잘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역대급 물가 상승세에서 자기 코가 속자거든요. 그렇죠. 남을 배려할 그럴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하신 상황을 좀 고려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냥 아주 매파적으로 금리를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이제 이 역통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휘말렸던 이 경제 전쟁에서 예. 좀 생존 전략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발 충격이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좀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고, 네.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달러 공급책이라는 걸 또 마련해가지고 네. 또 우리 외환 시장에 계속해서 달러를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제 외환 시장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자금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 세계적인 통화 전쟁, 예. 역통화 전쟁 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상당히 대응책을 아주 정밀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예, 서영태 기자로부터 지금 미국의 강달러 기조 유지하는 이유, 배경, 각국의 대응사항 들어봤습니다. 예, 뭐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예.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데 네. 앞으로 우리 당국과 경제 주체들이 이 소리 없는 금융 전쟁의 흐름 속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 경제 언박싱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유튜브 채널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